안녕하세요. 꿈과 사랑이 흐르는 낭만 카페입니다. 단풍 일면 그대 오고 낙엽 지면 그대 간다는 가을 사랑이란 노래가 어울리는 계절이 우리들 곁으로 왔습니다. 마음의 오색으로 물들일 계절의 길목에서 사랑에 관한 진솔한 생각을 담은 산문집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시와 그에 따른 저자의 마음을 잔잔하게 써내려간 안도현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출판사는요,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랑을 믿지 않을 때는 사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는 1kg 정도의 사랑을 원하니까요. 그러나 1kg을 얻은 다음의 갈망은 더욱 강렬해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하나이며 영원한 사랑까지를 원하기 마련이죠. 그때부터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랑이 사라져요. 진정 사랑을 원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불가능해지던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한 줄 알지만 끊임없이 열망하고 그리고 예정된 파탄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희경의 소설 그것은 꿈이었을까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람들은 모자라는 것을 빈틈없이 꽉 채우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꿈꾸지요. 하지만 부족한 게 없다고 여기는 순간 사랑은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때서야 소리내어서 울고 머리를 쥐어뜯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사랑의 감정이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녀가 묻는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말한다. 아니. 하지만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녀는 그가 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지를 의아해한다. 그래서 동굴 안에 그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방해하게 된다. 그녀는 또 묻는다.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기분이 왜 그래요? 이봐요. 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자, 이제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둬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아마 당신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을 줄 압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대화를 하면서 끝도 없이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동굴이란 남자가 조용히 혼자 숨어 있고 싶은 절대 거독의 공간이지요. 존 그레이는 그 동굴 속에 입을 다물고 있는 남자에게 말을 걸어 불러내지 말라고 조용히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자꾸 동굴 밖으로 불러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내는 이제 사랑에 대해 어떤 환상도 품고 있지 않았다. 첫 만남에서 어쩐지 낯이 있고 두 번째 만남에서 동질감을 발견하고 세 번째 만남에서 운명이나 인연을 거론하는 그런 사랑의 환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때 이내도 그런 식의 사랑의 환상을 믿은 적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온몸이 감전되는 전율과 함께 찾아오는 번개 천둥 같은 사랑.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고 일상과 관습이 사라지는 정전 같은 사랑. 온몸과 마음을 혼곤하게 취하게 하는 봄빛 같은 사랑.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의 다양성이 아니라 환상의 다양성일 뿐이다. 그때는 사랑이 순수한 열정이고 아름다운 애착이고 낭만적인 체험이며 순결한 정서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들은 입에 담기에는 이내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김현경의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가진 것을 뭐든지 주고 싶고 좋은 음식을 나눠 먹고 싶고 멋진 곳을 함께 가고 싶고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중독이 되면 흔히 나타나는 증세가 그런 것들입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세포가 그 사랑을 위해 복무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죠.
그게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환상 속에 그대로 놓아두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랑에 대해 어떤 환상도 품고 있지 않다는 말은 쓴약 같은 시련을 겪은 자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너무 많이 알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너무 많이 안다는 말이 쓸쓸한 것처럼 참으로 쓸쓸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환상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카사블랑카는 스페인어로 하얀 집이라는 뜻이다. 오래된 거리의 골목길을 걷다가 쫓고 쫓기던 영화 속의 군상들이 떠올라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뜨니 하얀 벽에 박혀있는 영어권에서 온 어느 관광객이 적었을 법한 오래된 낙서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은 사랑을 잃고 사랑을 얻는다. 정작 눈앞의 사랑을 포기하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헤어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뜻이었을까? 사실 사랑하는 이와 오랫동안 곁에서 행복을 누리는 일만큼 황홀한 것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이란 게 어디 그리 순탄한 것이던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기억, 떠나보내거나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름다울 때 그 추억은 두고두고 가슴 한구석에 애틋한 삶의 온기로 남을 수 있다. 조용호의 산문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로코의 오래된 항구 도시 카사블랑카, 그 어느 골목길을 걷다가 저자는 낡은 벽에 낙서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사랑을 잃고 사랑을 얻는다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풀어 읽고 있는지요?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은 사랑의 허상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사랑을 얻는다로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가파른 사랑의 계단을 오르며 울고 불며 보내야 하는 걸까요?